안녕하세요. 코실입니다. 반갑습니다. 때는 한여름이었습니다. 한여름에 한겨울 실을 샀어요. 베를린 스카프? 그거 원작실인 보스텟 알파카인데 이거 진짜 비싸서 올겨울에는 대체실로 뜰려 했거든요? 근데 여름 세일을 하고 있길래 냅다 사버렸습니다. 세일은 못 지나가지. 색깔이 아주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우리나라는 겨울이 정말 춥기 때문에 여름부터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전투 겨울 뜨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투 뜨개 하기에 딱 좋은 두께라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는 이 실로 베를린 스카프를 뜰 거예요. 그래서 대충 굴러다니는 별실 아무거나 꺼내가지고 코바늘로 사슬을 만들었습니다. 원작 바늘은 7mm였는데요. 7mm가 없다. 다행히 진저 스페셜 세트에 있어서 오랜만에 쇼팁으로 캐스트온 합니다. 11cm 대바늘이 무슨 쇼팁이냐 하시겠지만 손 크기가 20cm인 저에게는 쇼팁입니다. 불편해요. 보통 모헤어는 이렇게 목에 대보면 목욕 타월 같은 느낌이 나는데 요거는 매우 부드러웠습니다. 사슬코를 하나씩 주워서 코 만들기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실에 탄성이 아예 없어가지고 매우 애를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보다 보니까 왠지 이 녀석 본명이 코하쿠 누시 어쩌구일 것 같은 기분입니다. 시작부터 원통뜨기라니 매우 바람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상태로 영원히 떠야 해요. 그 이광수 씨 키만큼. 근데 여러분 광수 밈을 알고 계십니까? 이광수님 키가 190cm인데 그만큼 목도리를 뜨는 게 의아했던 어떤 분의 댓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뜨개인들은 완성된 목도리 하나를 일광수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0.1 광수도 뜨지 못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발해야겠습니다. 제가 이거 한 30분 정도 떴는데 한 이 정도 벌써 이 정도 떴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이거 되겠는데? 좋은데? 금방 뜨겠는데? 왜냐면 바늘이 굵으니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180cm를 떠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문득 이렇게 돌아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대바늘로 저 담요 뜨는 느낌인데 이거 묘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근데 가로 길이가 무려 30cm예요. 짱 길어. 이거는 겨울에 따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불 두르고 다니는 거잖아요. 사실 고백하자면 여름에 코 잡고 초겨울까지 뜬 게 이만큼입니다. 슬슬 겨울 전투가 다가오고 있길래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어가지고 급하게 다시 꺼냈습니다. (0.6) 광수 정도 됐을 무렵에 걸쳐봤어요.
흑띠 목도리는 안 되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한 원통뜨기에 축복이 끝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은 진짜 일광수다 싶어서 재봤거든요? 아직 0.85 광수라는 게 절망스러웠어요. 도대체 진짜 광수님은 어떤 공기를 맞고 사시는지 감도 안 옵니다. 정말 한겨울이 되어버렸습니다. 목도리 보급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이대로는 진짜 얼어 죽겠다 싶었습니다. 드디어 1광수가 되었습니다. 가 아니고 사실 0.95 광수를 떴어요. 도안을 다시 보니까 180cm를 뜨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술만 떠주면 됩니다. 술은 아이코드로 뜨는데요. 아이코드 뜰 때는 막힌 바늘이 최고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뒤집을 때 케이블에 걸릴 일이 없습니다. 술 하나를 다 떴어요. 제 손바닥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7개를 더 떠야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편까지 하면 15개죠? 자꾸 전투뜨개라고 해서 그런지 모포를 덮은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겨울은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이 정도 목도리는 꼭 필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도 아이코드는 몇 코 없어서 빠르게 다 떴습니다. 길이 들쭉날쭉한 거 싫어가지고 마커를 걸어두고 떴는데 길이 차이가 없이 매우 깔끔하게 떠졌습니다. 시착 해보겠습니다. 세탁 후에 20cm 정도 늘어난다고 하던데 지금 길이도 꽤 마음에 듭니다. 근데 이거 좀 제 손가락이랑 비슷해가지고 무서워요. 착용감은 뭐랄까요, 그 목에 거대한 보아뱀을 두른 기분입니다. 그 뱀한테 목이 쫄리면 이런 핏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실이 진짜 간당간당했어요. 3.5g 정도 남았는데 안전하게 175cm까지만 떠도 됐을 것 같습니다. 당장 2주부터 겨울 출근 전투에 참전해야 해서 바로 세탁해줍니다. 편물이 워낙 커서 이불 빨래하는 기분이에요. 블로킹 매트를 일렬로 모두 붙였더니 겨우 길이가 됐습니다. 술 부분 제외하고 192cm로 늘어났어요. 저는 세탁 매직으로 비로소 1광수를 얻어냈습니다. (190cm가) 사람 키라는 게 슬슬
경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패딩 위에 잘 두르고 다녔고요. 심각하게 따뜻해가지고 지하철에서 숨 막힐 뻔했습니다. 여튼 베를린 스카프 덕분에 이번 겨울을 잘 버텼습니다. 겨울 전투에는 역시 머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마침 아주 적절한 전투모 도안이 출시됐습니다. 이렇게 뒤통수 쉐입이 둥글게 만들어지는 게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보통은 이렇게 사오정 핏이 되거든요. 근데 둥근 코리안 핏이라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동생이 생일 선물로 뭐 갖고 싶냐길래 냅다 리티를 던졌습니다. 추울 때는 역시 파타고니아입니다. 연사가 되게 독특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뽀득뽀득한 질감이었어요. 오랜만에 물레를 꺼냈습니다. 올겨울은 유독 탈의실 쓸 일이 없더라고요. 한 탈에 200m라서 정말 금방 감았습니다. 실마저 파타고니아 출신이니까 겨울 전투모로 아주 제격일 듯 합니다. 정말 귀찮지만 스와치도 떠봤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세탁 매직이 없습니다. 울퉁불퉁한 코 모양 보정이 거의 안 돼가지고 매우 겁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인지 원작실인 리가룰이랑 게이지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아주 개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때요? 저 흔들코 잘 잡죠? 이 메비우스의 띠 한 2번 정도 만들다 보면은 흔들코는 마스터하게 됩니다. 흔들코로 코를 잡으면 이렇게 통통한 고무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끌어올리기 고무단을 써도 되는데 별실 쓰기 귀찮아가지고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고무단이 너무 예쁘게 안 떠져가지고 플리킹으로 뜨고 있습니다. 저는 플리킹이 정말 압도적인 쫀손이라서 그나마 잘 나오더라고요. 사실 바라클라바를 예전부터 쓰고 싶어가지고 유행이 오기만을 기다렸는데요. 요즘 MG 유행에 껴줘가지고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고무단이 끝나고 머리통 같은 걸 뜨고 있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던 사이에 뒷판을 뜨고 있었던 게 아닐까 아주 잠깐 의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안 내에 QR코드로 접속하시면 풀 영상이 있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바늘 이야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사실 저도 동영상 도안에 의존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맨날 돌아서면 까먹더라고요. 둥근 뒤통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 꿰매가지고 비탈길이 하나 생겼지만 꽤나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이렇게 길어도 되나 싶습니다. 꼴뚜기 같기도 하고 라고 생각하고 얹어봤는데 역시나 도안을 의심하면은 안 됩니다. 이제 대망의 후드 끈 뜨기가 남았습니다. 역시 아이코드에는 막힌 바늘이 최고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후드끈은 0.6광수를 떠야 합니다.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끈을 머리통에 넣어주시면 거의 끝납니다. 저는 이 도안이 왜 좋았냐면 후드 꿰매는 시접코를 진짜 잘 살렸어요. 실은 진짜 애매하게 많이 남았습니다. 뭐를 떠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세탁 매직이 생기길 바라면서 힘차게 박박 빨아줬습니다. 놀랍게도 고무단 부분은 코가 조금 예뻐졌어요. 역시 세탁신한테 간절하게 빌면은 편물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단추는 언제 사뒀는지 기억도 안 나는 친구를 달아줬습니다. 이 밝은 색보다는 어두운 컬러가 더 예쁘더라고요. 아래 단추까지 잠그니까 진짜 따뜻합니다. 전체적으로 둥근 모양이라서 코리안 핏으로 아주 딱이더라고요. 그리고 실내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제껴뒀는데 목도리처럼 따뜻했습니다. 진짜 추운 날에는 이렇게 리본을 쫑 매면 훨씬 따뜻하니까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전투 목도리와 전투 바라클라바로 겨울을 무사히 이겨냈습니다. 드라우닝을 부르신 우주시의 퍼스널 컬러가 군복이듯이 저의 퍼컬은 잠옷입니다. 왜 이렇게 잠옷이 잘 어울릴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깨랑 소매핏이 잘 어울려서 그런 게 아닐까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부터 해체해 보겠습니다. 마침 같은 브랜드의 망가진 잠옷이 있는데요.
하도 오래 입었더니 부스러기가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해체쇼 제물로 딱이었습니다. 얘를 이제 자를 거예요. 서걱서걱 서걱서걱. 마침 주방 가위도 녹슬었더라고요. 이거는 해체쇼를 하라는 신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바텀업처럼 시접선이 매우 잘 보여가지고 이 줄대로 자르면 될 듯 합니다. 이것은 소매였던 것입니다. 뒤집어서 평면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깔끔하게 다 잘랐습니다. 얘는 뒷판이고 얘는 왼쪽 앞판, 그리고 얘는 소매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기성복의 뒷고데랑 어깨 처짐인데 아주 잘 보여가지고 잘라보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도할 때 자주 참고하는 보그사 책인데요. 실루엣이 책에서 설명하는 모습이랑 거의 흡사해서 신기했습니다. 우선은 부위별로 치수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뒷고데랑 어깨 처짐, 소매 각도 같은 부분들도 꼼꼼하게 기록했어요. 요것은 저의 제도 노트입니다. 그리고 요것은 저의 필통입니다. 지금까지 출시했던 모든 도안은 전부 이 제도 노트에서 탄생했습니다. 진짜 계산할 때는 꼴도 보기 싫은데 이렇게 보니까 뭔가 뿌듯합니다. 그리고 준비물은 스케일자가 필요한데요. 저는 주로 600분의 1로 축도합니다. 그리고 샤프랑 지우개만 있으면 준비물은 끝입니다. 치수 재둔 대로 큰 사각형을 먼저 그려서 형태를 먼저 잡아준 다음에 각도대로 그냥 열심히 선을 그어주면 됩니다. 아, 맞다. 그리고 계산기도 필수예요. 노트에 기록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알아낸 사실들이 있는데요. 뜨개는 소매를 뜨고 나면 겨드랑이에 접힘이 무조건 생기는데 제 잠옷에는 접힘이 거의 없는 이유가 혹시 가마코 구간 같은 직선 구간이 거의 없어서가 아닐까 추측해봤고요. 그리고 소매산도 일반적인 뜨개 소매산들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그냥 호기심에 잘라본 건데 꽤나 유의미한 정보들을 얻게 돼서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뭔가 궁금한 게 생기면 일단은 뽀개고 봐야겠습니다.